안녕하십니까, 이현군입니다. 이게 안산 엣지도입니다. 안산 엣지도를 가지고 답사를 가기 전에 먼저 안산 지역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엣지도를 보기 전에 현재 안산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제일 처음 간 곳이 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대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읍치의 객사를 가봤고요. 새로 만난 객사입니다. 객사 옆에 가니까 이렇게 선정비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던 것들을 옮겨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에 인물이 누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다른 구는 다른 김홍도에서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누가 있나 보니까 성호사설에 성호이의 묘가 안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록구 이 지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 시문의 상록수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샘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상록수의 주인인 최영신과 그 다음에 이제 김학준의 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약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그러면 다문화 센터와 다문화 거리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잼머리 성황당을 한번 가봤습니다. 왜 여기를 갔냐면은 안산이 기본적으로 바닷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이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역과 중국과 교류가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고 했을 때 고려의 서희가 중국으로 가는데 풍랑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잠재우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라의 마지막 왕의 왕비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를 지낸 장소. 그러니까 이런 장소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중국과의 교류에 중요한 바닷가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는 바늘 공단과 연관이 있겠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살펴보기 전에 또 하나 이제 안산 지역인데 섬이었던 남양에 속했던 섬이 대부도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장소가 시야방조제인 거죠. 그래서 시야방조제를 넘으면 이제 대부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대교랑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길어도 휴게소가 없는 게 중간에 섬이었거든요. 섬이 있어야 휴게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섬이 2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는 그 대부도와 여기 안산 사이에 큰 섬과 작은 섬이 있어서 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력발전인데 휴게소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 안산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산이 행정구역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안산 지도만 갖고는 안산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산을 연구를 하려면 조선시대 안산 지도도 봐야 되고요, 시흥 지도도 봐야 되고요, 남양부 지도도 봐야 되고, 대부도 지도도 봐야 되고, 광주부 지도도 봐야 되고, 수원부 지도도 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 있고요. 연구를 가도 거절을 해야 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경기 북부보다는 경기 남부가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산이란 그 지역에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변화와 함께 안산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변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 한강 남쪽, 조선시대 경기도의 남쪽 부분이죠. 북부지방은 휴전선이 있어가지고 별로 개발해서 소외되고 인구가 별로 늘지를 않아서 연구하기 진짜 편해요. 근데 특히 이 경기 남부 도시들은 신도시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1945년 해방 당시에 없던 시군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려면, 어느 지역을 보려면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을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 구조소에서 봐야 되니까 전체 구조소로 보려면 대동여지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대동여지전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첩으로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대동여지전도는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반도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안산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한양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도에서 안산 주변 지역을 보면 여기 보시면 해동 지도의 경기도 부분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소겠죠. 한양이겠고 여기가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북한강과 남한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수리가 되는 거죠. 양수리가 되고 이 아래에 있는 군현들이 이제 이 문제의 군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이 아까 여러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광주부터 해서 남양이라든지 수원, 그 다음에 안산,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재는 서울이 된 금천, 그러니까 시흥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구역이 지금 광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 한강유역까지 다 광주 땅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남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남양홍시라는 게 그게 또 화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대부도는 남양에 속했다가 또 안산구로 들어와요. 안산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원이하다가 수원이 시로 성격되면서 주변에 또 화성으로 바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구한 말에는 고종 때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인천부가 커지면서 또 안산이 한때 인천부를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연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이 돼요. 그래서 군 명칭을 보면 1945년 해방 당시에 있던 시군이 있고 1945년에는 없던 시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죠.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하남시, 뭐 의왕시, 오산시는 절대 연구하지 말아야 되지. 왜냐하면 해방 당시에는 이런 시랑 군이 없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천, 그 다음에 시흥, 수원, 평택, 안성, 용인, 김포, 광주, 김포 이런 지역들은 그 조선시대부터 해서 일제강점기에도 있었던 시군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이 그렇게 바뀌는데 특히 이제 골치 아픈 지역이 이런 거죠. 안산이랑 오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광명, 군포, 안양, 뭐 하남 이런 지역들은 조선시대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해방 당시에는 없던 군현입니다. 그래서 대동여지전도에서 이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대동여지전도 이 지역을 찾아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한강이죠. 한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임진강이고요. 임진강이고 한강이 되고 이렇게 양수리가 갈라지고요. 여기 보시면 있는 군현이 여기가 남양이 되고요. 여기가 안산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수리산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과천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시흥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시흥, 안산, 과천 뭐 이런 지역들이 이 지역들에 여기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을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이 안산, 그 다음에 뭐 수원 이 지역들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강의 남쪽 지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강에서 이렇게 가면 남태령을 통해서 과천을 가는 지역이고 여기는 안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두에 둘 지역이 시흥인데 시흥은 그 원래 시흥의 중심부는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이었는데 시흥과 또 안산이 합해지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보시면 이건 이제 대동여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남양입니다. 여기가 남양이에요. 남양 홍시할 때 그 남양이고 여기가 뭐냐면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그러니까 남양에 속했던 대부도가 안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안산 중심부는 이제 그 안산 객사가 있는 건데요. 그 지역을 볼 때 이제 1914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914년에 많은 개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과천군이랑 안산군이 1914년에 시흥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천군도 있었고 안산군도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합해져서 시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산의 특징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적으로 1914년에 두세 개의 군현이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어느 군인이나 어느 시에 가면 한교가 시는 하나인데 한교가 두 개나 세 개다. 그러면 두 개나 세 개의 군현이 합쳐진 거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안산이 시흥군이 그러니까 과천도 별도의 군이었는데 시흥군 과천면으로 바뀌고요. 안산도 시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내내 다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반월 이후에 안산이 독립된 시군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안산이라는 독립된 군현이 시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산을 보기 위해서는 시흥을 봐야 되는데 시흥에서 중심부가 이제 원래 시흥의 중심부가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인데 왜 금천구 시흥동이냐면은 조선시대에 시흥군이 있었는데 근데 조선 후기의 지도에는 시흥 지도가 나와요. 근데 신정동국 여지성남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데 시흥을 찾으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조 이전까지 정조대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금천에서 시흥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1872년 지도에는 시흥이 나오지만 조선전기 지리지인 동국여지성남에는 시흥을 찾으면 나오지 않고 금천을 찾아야 돼요. 금천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시흥시가 별도로 또 안산 옆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갈라져서 서울의 구로구가 인구가 늘으니까 구를 갈라야 되는데 가르려고 보니까 시흥구로 하려니까 그 인접한 지역에 경기도 시흥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 이름을 뭘로 할까요? 정조 이전의 구 이름인 금천구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 그러니까 조선시대 시흥과 조선시대 안산과 조선시대 과천이 버무려져서 시흥군이 되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안산은 떨어져 나오고 과천도 떨어져 나오는데 조선시대 과천이었던 지역은 다 또 서울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시흥의 중심부였던 지역은 또 서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을 묶어서 이쪽을 뺀 게 일단은 안산 그리고 일단 어떤 지역은 또 빼서 경기도 시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과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봐야 될 게 경기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과 화성과 안산의 관계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원시는 1931년에 수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1949년에 수원시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은 지역에서 수원시가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은 수원군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수원부와 수원군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중앙은 수원시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일부는 평택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수원부가. 그리고 남은 지역은 화성군으로 1949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이 또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대가 우리나라 이제 산업 발달 과정에서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열 출장소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화성군에서 안산시가 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화성군에서 화성군 반월면이었던 지역이 화성군 반월면 지역이 이제 중심이 돼서 다시 이제 안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안산시로 성격을 하는데 1986년에 안산시로 이제 바뀝니다. 반월 출정소가 안산시로 바뀌는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또 안산시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화성군의 오산읍이 1989년에 오산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은 화성시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오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성이 생기고 안산시가 생기는 이 과정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경기 남부의 수원과 화성과 안산, 인천 이 관계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나 군에는 향교가 다 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안산이 시흥으로 넘어가면서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유일하게 시군 중에서 향교가 없는 지역이 안산이에요. 현재 향교가. 다른 지역들은 다 복원을 했는데 1986년까지 안산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조선시대 안산군은 있었지만 안산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회복을 못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잇따라서 이제 주변 시군들이 그러니까 안산만의 특징이 아니라 주변 시군들의 형성 과정을 봐야 되는데 안양시는 시흥지도에 보면 안양교 뭐 이런 지역이 나라 안양리 이렇게 지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해봉 당시에는 시흥군 안양면 지역이 안양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시흥시는 해방 당시에 시흥군 소래면 군자하면 수안면에 해당되는 거고 시흥시는 그 다음에 물론 이 지역에서 또 일부는 떼서 안산으로 주고받고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리 단위에서는 또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좀 골치 한번 광명시도 시흥군 서면 지역이 광명시가 된 거고요. 군포시 시흥군 남면 지역이고 의왕시는 수원군 일왕면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남시는 광주군 동부면이 업으로 성격돼서 그 다음에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의 변화들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안산시는 해방 당시에 수원군 마을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시고 조선시대 안산이었다가 중간에 인천부로 살짝 들어갔다가 시흥이 되었다가 수원이 됐다가 화성이 됐다가 반을 출동하게 됐다가 안산이 되는 이런 일련을 가지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의 변화는 주변 상황과 서울의 변화와 경기 남부의 변화와 관계가 크고요. 이런 지역들은 정말 골치가 아픈 지역들이죠. 조선시대 지도와 맞추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짜잘하게 또 계속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독리 하나씩 주고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막 작은 독리 과정들을 뭐 이런 걸 주고받는 이거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까 그 오산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무렵에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1986년 1월 1일에 반월지구 출장소를 중심으로 안산시가 형성되는데 이 1986년은 안산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남양주시 구리읍이 구리시가 된 시기고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 가천지구 출장소 그러니까 가천면이었던 조선시대는 독립동까지 충분히 시흥으로 갔다가 다시 과천지구 출장소가 됐던 게 다시 과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시기가 1980년대에 이천 황조하면서 지역 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서울로 오면 경기 남부에 정착을 했을 때 그래서 경기 남부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산시, 구리시, 평택시, 과천시가 같이 새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계속 뭐 바뀌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과정을 그래서 무슨 리단이 일부를 넘겨주고 뭐 이런 걸 군포시로 넘겨주고 확보하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록구랑 단원구 정도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구한말 해방 그러니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일에서 안산, 시흥, 안산 뭐 그러면서 안산이었던 지역을 시흥으로 주기도 하고 다시 시흥이었던 지역을 받기도 하고 주고받고 있는 그런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흥이나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안산이었다가 시흥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하성군에서 하성군에 포함됐다가 하성군에서 반월을 떼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안산이었다가 1914년에 인천 고종 때 그 인천부에 있다는 건 빼버리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안산이었다가 1914년에 시흥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수원이 하성군으로 바뀌고 하성군의 반월 지역이 출장소가 생겼다가 다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안산시가 생겼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 지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1872년 안산 지도예요. 제가 본 옛 지도 중에서 성의 없이 그린 대표적인 지도가 안산 지도예요. 이게 안산 지도거든요. 이게 이거랑 이거야 돼. 보통은 지도를 크게 그리거든요. 근데 지도를 그리라니까 지도는 안 그리고 글만 다 써요. 그 다른 지도에도 글을 쓰긴 하거든요. 주요 벽에. 근데 이거는 글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선전기에 나온 신정동국 여의승남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될 걸 쓴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지도를 꼭 남쪽을 아래로 북쪽을 위로 그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산이 서해잖아요. 안산의 서쪽이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를 여기로 배치하기 위해서 동쪽을 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오이도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오이도가 있고요. 여기가 봉수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정황산 봉수대예요. 정황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읍치라고 그래요. 읍치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군현 중에서 중심부를 읍치라고 불러요. 읍치를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객사라고 그린 겁니다. 아까 보신 그 취암지간이 객사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중요한 산이 뭡니까? 수리산이죠. 수리산이 뒤에 그려졌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는 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지역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초지라고 적혀 있어요. 구초지, 옛날 초지. 지금 강화도에 가면 초지진 있잖아요. 초지진이 강화도로 가기 전에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안산에.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인 거죠. 그러니까 서해가 중국 갈 때도 배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서해안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군자산 들어보셨죠? 군자산 이런 산들, 광덕산 아까 말씀 광덕산 이런 것들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산 이런 것들이 그려졌습니다. 지도를 좀 더 크게 그렸어요. 아예 화열로는 보이지도 않죠.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행정용심지를 그릴 때 이제 아까 읍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읍치 그런 걸 지렸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백에 요 오른쪽 부분에 뭐 이런 거 적었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읍치는 객사 있는 거기죠. 후, 읍치 뒤쪽에 유, 은행수, 삼주. 그러니까 읍치 뒤쪽에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다. 은행수, 삼주가 있다. 연성군, 수종, 뭐 그런 거, 연성군이라는 사람이 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글자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읍치 후에 은행나무가 3주가 있는데 연성군이 심은 거다. 그럽니다. 연성군이 심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읍치 뒤쪽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연성군 김정경 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치 옆에 김성경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 있고, 이 읍치에 있던 거는 읍치 뒤에 은행나무는 김정경이라는 사람이 심은 거다. 이 사람이 이제 연성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성군이 거기 심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가면 그 답사를 갔을 때 객사나 동물을 찾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나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향교 같은 경우는 안산구는 향교가 없지만 향교가 있는 지역은 은행나무를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유수 깊은 지역인지 알 수 있고요. 관악 근방에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국민학교 가면 아주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100년 넘은 초등학교. 그런 학교가 옛날에 객사일 확률이 높아요. 주변에 나무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앞에는 그 지금 그 객사를 가보시면 너티나무랑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여기에 김정경이라는 사람이 심었던 세 그루 중에 한 그루다.
한 650년 됐던 걸로 제 기억은 그래요. 앞에는 느티나무, 나무 있고 그 뒤에 이제 객사를 복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동궁지 성남에 있는데 보시면 그 지역을 이제 옛 지명들을 쭉 적었는데 여기에 동궁지 성남을 보면 장항구, 장구 이런 지명이 안산의 다른 지명이고 연성이 나옵니다. 연성이 안산의 다른 지명이에요. 지금 시흥 근방에 광곡지 있잖아요. 그거 가다 보면 연성이란 말 나오죠. 그 원래 이게 연성이 안산의 별칭이었어요. 근데 행정구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연성은 시흥 쪽이 되고 경기도 시흥 쪽이 되는. 그러니까 장항구, 장구, 연성인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슨 군우를 할 때, 그러니까 한 명회가 상당군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주 사람이니까 청주 옆에 상당 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군이라 붙이듯이 김정경도 여기가 안산군으로 붙이기는 그러니까 안산의 다른 지명인 연성을 붙여서 연성군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을 보면 묘사를 땅이 큰 바다에 잡혔다. 땅은 큰 바다에 잡혔고 산에 의지하였는데 뭐 성에 사는 사람은 아득한 연기 사이였다. 바닷가니까 해무가 많이 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동궁이역성남의 산천 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산이 수리산이에요. 일명 견불산이고 그 다음에 수리산 맥이 쭉 내려오면 수암봉이란 지명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암봉은 없어요. 대신 뭐가 나오면 취암이 나와요. 취암이 나오는데 수리치자에서 여기가 취암이 나옵니다. 수리산의 맥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취암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객사의 현판을 취암지간이라고 붙였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덕산, 오자산인데 군자산의 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자산 이런 게 있는데 섬 이름이 오질이도가 있어요. 이게 오이도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장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궁이성에 보면 토산이 나와요. 그 지역의 특산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소금. 그 다음에는 물고기랑 조개류들 쫙 나옵니다.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초지진이 여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전기니까 옮겨가기 전이겠죠. 조선전기 책이니까 그래서 초지량령이 나와요. 량은 바닷가에 물살이 센 지역을 량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명랑, 울돌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초지량령 영이 있다. 군사 주둔지였다. 그래서 이건 조선전기니까 초지량령이라고 적고 이건 조선 후기 지도니까 뭐라고 적었냐면은 구초지라고 그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 있다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도에도 봉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선전기는 오지리도 봉수가 있다는 걸로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숙번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명칭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을 이제 옛지도와 관련해서 좀 더 잘 이야기하려면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수리산은 다 아시죠? 수리산에서 뻗은 산맥 중에서 서쪽으로 간 것이 가장 짧은 산맥이 안산 쪽이다. 이것이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안산 바닷가에 거쳤는데 안산 바닷가에는 서울의 공경들의 조상묘가 많다. 이 지역을 어떻게 모셨냐면 서울과 가깝고 생선과 소금이 풍부해서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안도 많다.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맥은 남쪽으로 가다가 광주 성곤리에서 거친다는 게 뭐냐면 성곤이라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이렇게 안산이 있으면 그 아래쪽으로 광주 땅이 이렇게 길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는 지금 남한산성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남한산성에서 지금 그 남한산성에만 그게 중심지인데 그 광주 땅이 쭉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이 지역을 이끌어서 갑자기 광주가 뜬금없이 나오는 이유가 안산의 이 현재 안산시의 일부 지역이 광주 땅 선고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쳐서 생선과 소금이 생산되는 갯마을이 많았다.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산다. 바다에 장사뼈가 많이 들고 주민들은 생선 파는 일로 부유하게 산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수원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원부에 여러 산이 되고 바다에 거쳤는데 그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금수산이나 그 다음에 금보의 기운이 있다. 하여튼 이 동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판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이 있고 포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는 하량포가 있다. 남양주의 서쪽 마을이 한강 남쪽에 생선과 소금거를 독점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여기랑 안산과 안산 부근에 남양이 소금의 독선적인 장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객사 위치를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본 이유는 현재의 안산 객사에 있는 쪽에는 마을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축적을 일부러 크게 해본 이유가 이겁니다. 안산 객사에 있던 남쪽 지역이 계속해서 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도를 조선시대 남양이 였던 대부도가 현재는 안산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도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들었어 줄래요? 이게 여기 좀 잡아주세요. 이게 대부지도입니다. 여기가 대부지도인데요. 대부지도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게 한검산이에요. 대부도에 산이 있죠. 그게 한검산이에요. 대부 한금로, 길 이름이 대부 한금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부도고, 이건 이제 삼각산까지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종도, 영유도, 무도, 무의도겠죠. 월미도, 그 다음에 송산도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도 이제 여러 섬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려졌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도의 성격을 잘 드러난 게 여기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고 축성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축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관사가 있고 대부도에 성을 쌓았어요. 왜 쌓았냐? 대부도에 목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군사적 기능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목마장은 섬에 많이 만들어요. 영종도도 그렇고 저기 대부도도 그렇고 저기 어디야 백령도 같은 섬들도 그런 지역이 섬에 이제 목마장이랑 그 소나무를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목마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목마장이 있어서 축성을 해놓은 겁니다. 말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대부도, 지계, 사복, 인계, 남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대부도는 땅은 사복에 속한다. 그 다음에 사람은 남양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도 남양부에 속하는데 사람은 남양주 사람인데 땅은 사복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복이 뭐냐면은 사복시라는 관하가 사복 줄여서 사복인데 사복시 관하가 어떤 거냐면 말을 키우는 말을 관리하는 데가 사복시예요. 그러니까 대부도는 땅은 사복시에 속하고 사람은 남양에 속한다. 그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이제 목장을 그린 거고 또 하나 잘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아까 소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연막이라고 적혔습니다. 소금 창고, 연막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이 뭐냐면 백길입니다. 이건 이제 안쪽에 수로고 여기는 이제 병인양요, 신민양요 때 서양배들이 지나간 경로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 여기에 여러 섬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세요. 이런 과정을 이제 이런 거니까 지금 그러면 대부도에서
목장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대부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황금산이 있고 이 가다 보면 이 중간에 이런 큰 길 말고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이제 대부동 주민센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기 전에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선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양선, 과거, 수로지, 영종. 세양배들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수로이다. 그래서 영종도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여기를 배들이 지나간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설명할 때, 대부도를 설명할 때, 대부도, 그럼 또 제부도랑 물 빠진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시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경기도 대부지는 남양의 한량진에서 푹 꺼진 성맥이 바닷속을 하면서 댄습니다. 거기에 쭉쭉하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물은 매도 얕아 옛날에 학이 물속에 있는 성맥이를 따라가라는 것을 보고 섬 사람이 따라가서 그 길을 발견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로 덮여 있는데 밑에 성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이 학다리가 반쯤 잠겨서 고기를 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학지라고 한다. 그래서 섬 사람만이 알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썰물이 되면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랑캐 뭐 이 도망갔는데 어쩌지 했다. 그다음 수군령이 뭐 이 근방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맥이 있어서 학이 거기를 퐁퐁퐁 했는데 예수님도 아니고 학이 무리를 걷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도를 가면 대부 한금로 옆에 옆길로 빠지면 중간에 대부동 주민센터가 나와요. 대부동 주민센터가 나오는데 대부도 주민센터에 가시면 왼쪽에 보면 여기에 비석들이 있어요. 비석들에 보면 다른 데는 보면 군수, 관찰사 뭐 이런 사람들의 선정비나 송덕비나 영세불망이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감목관, 목장을 감독하는 관리. 아까 그 관사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거기에 감목관이 살았던 거죠.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이런 선정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도에 곳곳에 염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흥의 지도는 이겁니다. 조선시대 시흥 지도를 보시면, 조선시대, 선생님 한 번 더. 조선시대 시흥 지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냥 선생님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흥 지도가 여기고 여기에 보시면 관악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삼성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관악산, 삼성산 아래에 산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향교가 있고 여기가 행궁이 있어요. 그럼 이 지도도 마음대로 그렸는데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도림천이고 여기는 안양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양리라든지 안양의 만안교 안양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안양천인데 여기에 보면 나오는 지명들이 광명리 그 다음에 광명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직리 아시나요? 서안 일직북위점 일직리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안교 안양교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지명들이 장생현이 나와요. 서울의 장생벽이 붙어서 이렇게 해서 안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주시겠어요? 저 몇 분 남았죠? 시간 지났나요? 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노량진에서 이렇게 장성배기로 해서 이렇게 시흥을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관악산이 있고 뭐 시흥업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소가 그겁니다. 금천현에서 중요한 장소는 그거예요. 금천현도 그 금천현이 시흥군이 있는데 거기도 업시는 없는 거죠. 업시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은행나무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금천구 시흥동에 은행나무 사거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은행나무 마트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시흥 군수 선정비들이 쫙 있어요. 그 시흥이 점차 넓어져서 안산과 과천을 통폐합한 거죠. 1914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사거리가 여기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은행나무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양은 잠깐 봐야 되는데 남양을 펼치는 건 안 하겠습니다. 남양 지도를 이제 이렇게 보면 남양도 서해니까 남쪽을 아래쪽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대부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도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군현들이 있고 아까 말한 화량진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돌려놓으면 서쪽으로 돌리면 제부도, 대부도, 제부도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향교부터 해서 남양 읍지는 향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 향교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수리산 아래에 안산이 있고 수원부가 있고 남양부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생선과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들이라는 겁니다. 광주 땅은 이게 이제 해동지대의 광주 부분인데 광주 부분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해동지대 광주 부분 행정구면 현재 경기도 광주군이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에 쓴 해제라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 의양, 군포, 하성군, 매송면 일부, 그 다음에 현재 안산시 일부 지역이 조선시대 광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지형 설명할 때 광주에 성곤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안산이 됐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일제강점기에서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의 변화와 함께 안산이 여러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보인다. 그 정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한 관계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